안녕하세요. 4월 19일 화요일 9일 제지입니다. 우선은 오늘의 거래는 30만 주의 거래량이 되었고 종가는 3,365원을 형성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은 강보합으로 이렇게 그러나 코스닥은 1.45%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931포인트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 지수를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를 보면은 현재 61선을 돌파를 했고, 이 61선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수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완만해지면서 이제 61선을 지수가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정배열의 움직임이 코스닥이 형성이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고유가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은 상존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 둬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9일 제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총성 없는 배터리의 전쟁, 전고체 배터리 또는 그래핀 기반의 배터리, 전고체이든 그래핀 기반이든 어쨌든 전고체일지라도 음극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핀의 고품질에 적용 가능한 그러한 가격이 저렴을 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즉 단면적에 의해서 전기 충전 용량을 결정할 수가 있는 그러한 따라서 이 그래핀은 전고체 전지든 그래핀 기반의 배터리든 간에 어느 품종, 어느 어떤 제품에 상관이 없이 적용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핀 스퀘어, 9일 그래핀, 그래핀 랩, 참그래핀, 대면적 기반의 그러한 업체에서 과연 어느 곳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고품질로 향후에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던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난 토요일에 설문을 한 적이 있었죠. 어제에 397명이 투표를 해서 주주 배정을 참여하겠다. 67% 참여하지 않겠다 33% 그랬더니 어느 분께서는 또 젊으신 분인지 이렇게 젊으신 분과 나이 드신 분의 댓글에 큰 차이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께서 제가 이렇게를 조사를 하면 당연히 제가 조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쪽이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익명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익명인데 제가 어떻게 참여한다 안 한다 뭐 의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세상을 참 이런 걸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한다라고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어느 분께서를 설문을 참여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소신껏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오늘 잠시 조금 전에 봤더니 이제 이분들보다 대략 48명이 더 많은 투표를 하게 됐고요. 참여하지 않는다가 32% 참여를 하겠다라는 분이 68%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좀 더 지켜볼 요량이고요. 나중에는 어제도 언급을 했듯이 정고점 돌파하는 8,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한 4일 전에 올라온 기사인데 미래의 승부처 오래가는 전고체 배터리 12초에 완전 충전하는 슈퍼 배터리 그러한 기사로 올라온 내용들이 있네요. 흔들리는 K 배터리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사를 쓰신 분은 흔들리는 K배터리, 일본에 현재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 혼다 뭐 이런데 그런 부분으로 K배터리 다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그래핀 선도국으로서 음극재에 사용하던 그래핀 기반의 배터리든 간에 저는 충분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불붙은 차세대 배터리 글로벌 기술 대전,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도 하죠. 그래핀 배터리 역시도 꿈의 배터리인데 현재는 상용화 가능성에 여전히 연구 과정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 향후 5년 이후를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죠. 충전 속도를 높이고 수명은 늘리는 기술 혁신, 기술만 가지고 있다라면 그 규모에 상관이 없이 언젠가는 시장에서 빛을 발한다. 그것이 비록 스타트업 기업일지라도 말입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의 스타트업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화재 위험을 줄인 꿈의 배터리 전고체 전지, 단 몇 초 만에 배터리를 고속 충전하고 수명도 대폭 놀린 슈퍼 배터리다. 차세대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 간 총성 없는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향후 배터리 시장 판도를 흔들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전고체 전지 개발을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을 비롯해서 일본 완성차 업체까지 줄줄이 뛰어들고 있다. 스타트업은 수초 만에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수명은 대폭 늘린 기술 혁신에 나서면서 글로벌 기술 대전이 현재 뜨거운 상황입니다.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분야가 전고체 배터리 분야이죠.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중 하나인 이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구현한 전지, 전해질을 배터리 내에 이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고체를 사용하면 유기용매가 없으므로 이론적으로 불이 붙지 않아 안전성은 향상이 되며 특히 기존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양극재, 음극재 사용도 가능을 해서 전기차 주행거리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전고체 전지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삼성 SDA. 지난달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을 착공했다라고 하고 삼성 SDI는 2023년 소형 배터리 내년 정도 그리고 향후 3년 뒤에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배터리의 전고체 관련 기술 검증을 마치고 27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향후 2년 내에 반드시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선보인 그러한 기업도 있었는데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고분자계 전고체 전지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 리튬 황배터리 그리고 2030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를 차례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전략을 세우고요. SK온 역시도 고체 전해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내보다 더 빠른 전고체 전지 상용화 계획을 발표하고 주도권을 넘보는 곳은 바로 일본 완성차의 업계입니다. 2차 전지 시장조사 업체의 그러한 관계자에 의하면 전고체 전지 시장은 2025년 정보기술을 시장을 중심으로 커지기 시작해서 2027년 앞으로 6년, 7년 정도 5년 이후면 되지 않을까. 2027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내와 일본에 이어서 유럽, 중국 업체들도 참여해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스타트업 업체이죠. 배터리 충전 속도나 수명 연장을 놓고 기술 경합이 한창인데 에스토니아 독일 스타트업인 스켈레톤 테크놀로지가 단 12에서 15초 충전을 완료할 수 있는 슈퍼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그래핀 소재를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전고체, 전해질이 있는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는 음극재로 그래핀이 활용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스켈레톤 테크놀로지의 그래핀 소재 활용, 전력 밀도를 높여서 충전을 빠르게 한 고전력 기술이 장점인데, 향후 전기차용 배터리로의 개발이 성공하면 충전 혁명을 이룰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향후는 우리 2차 전지에 적용이 가능한 대면적 그래핀은 과연 어느 업체가 가장 먼저 대량으로 공급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현재 그래핀으로서 펠리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디스플레이 쪽을 하는데, 아직은 2차 전지 쪽에서는 파우더향의 그래핀 쪽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점점점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9일 제지의 상황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봉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 오늘 9일 제지의 공매도는 13,600주가 대단히 공매도가 적은 최저 거래 공매도가 나온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은 19,000, 2만 주 정도 늘어난 모습, 신용시장은 조금 늘어난 모습을 보이네요. 35,000주 정도, 이렇게.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은 4,294억 원에 해당을 하고요. 외국인의 물량은 397만 2,908주, 조금 2만 주 정도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기관이 오늘 10만 주 됐네요. 10만 주 물량은 기타 금융투자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프로그램상은 21,200주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는 어제가 25만 8천주 상환이 되었고, 오늘 대차가 28만 주, 상환은 21만 5,596주가 됐는데, 대차가 6만 5천주 늘었습니다. 현재 대차 잔고는 1223만 5천주에 해당을 합니다. 28만 주 대차가 어디에서 오늘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외국인의 물량이 28만 주를 고스란히 외국인에서 외국으로 또 차입을 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 외국인이 빌려줄 물량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외국인의 물량은 이제 대차로 이렇게 빌려줬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의 실질적인 지분 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빚투자로 인해서 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서서히 이 외국인이 또다시 대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래도 장중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유의미한 오늘 금융투자에서 98,000주가 들어온 모습이 있죠. 따라서 이 금융투자 오늘 산 모습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롤링을 하면서 또한 공매 세력의 창구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융투자가 실제로 98,000주를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진성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98,000주, 10만 주에 가까운 모습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흔들어서 다시 롤링을 하면서 이렇게 공매도에 가담을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관 투자가 98,000주가 이렇게 들어왔고, 개인 투자들은 12만 주를 매도했는데,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한국증권, 삼성, 신한금융, 이러한 부분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10만 주 정도를 다 합쳐도 10만 주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 거래원 중에 다수가 바로 금융투자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변동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매수 매도를 하다가 이렇게 10시 몇 분에 메릴린치에서 14,000주가 들어온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JP 모간은 지속적으로 매도한 모습이어서 외국인의 물량, 내일 이번 주 상황은 어찌 진행이 될 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금융투자에서 98,000주, 내일부터는 또다시 금융투자에서 롤링을 하면서 매도세로 보일 텐데,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또한 궁금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분봉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3,300원 전저점처럼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3,300원이 또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될지, 현재로서는 3,300원 근방에서는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앞으로 또 상황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죠. 거래량은 1억 2,700만 주에서 30만 주대, 어제는 28만 주대, 최저 거래량 대략 전체 거래량의 0.3% 정도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모두 다가 기업의 이런 발표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눈구하기는 기업의 발표에 쏠려 있다. 이러다 보니까 희망회로를 운운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저런 매수 매도보다는 일단은 전저점 위치 있다는 이 시장을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관점을 보는 것이고, 희망 고문이다 이러신 분들은 희망을 갖지 마시고 팔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시장에 있는 부분을 전해주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투자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내일과 이번 주도 한번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거래가 되는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